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한은행 외환투자사업부 황교준 프로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서 본 해외 진출 및 투자 지원 관련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지만 온라인에서라도 이런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프리미어 TNC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해외 진출 프로세스, 사후 관리, 신한은행의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 드릴 예정이고, 이후에는 사전에 주신 것과 현장에서 나온 질문 중 몇 가지를 선별해서 좀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 직접 투자 프로세스와 사후 관리, 그리고 해외 지사 설치, 그리고 사후 관리, 그리고 당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진출 지원 데스크, 신한은행의 해외 진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데 지금 시간이 좀 나른해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외화가 오고 가는 거래가 발생을 하면 국민이 거주자는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해외에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화가 나가게 되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금감원에 위반 보고가 들어가게 되고 추후에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사전에 신고 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 진행 후에 송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고 및 보고입니다. 외화가 나가기 위해서는 거래 왜곡한 지정 및 해당 은행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신한은행 포함해서 4대 시중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과 같은 지방은행 대부분이 거래 왜곡한 은행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해당 은행의 특정 지점이 등록이 되게 되면 지정 후에는 변경 신고 없이는 타 지점 혹은 타 은행에서 송금이나 신고가 불가능하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본인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까운 데가 어디이신지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래 왜곡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외국환 거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 투자 개념의 증권 취득, 그리고 대부 투자 개념의 금전 대여. 지분 투자 개념의 증권 취득 신고는 외국 법인의 투자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요. 금전 대여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분 투자 신고가 기완료된 외국 법인에게 1년 이상 장기로 금전 대여를 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외국환 거래법에서 말하고 있는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관련된 서류들은 아래 보시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사본,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위인, 이제 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과 관련된 일체 서류, 그리고 납세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 혹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납세 증명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합작 계약서가 필요하시거나 금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시거나 요거는 지분 투자인지 대부 투자인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 이외에도 필요 서류가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상담을 진행하실 때 관련된 서류를 거래 왜곡한 은행에다가 문의 먼저 진행하시고서 그 다음에 신고 진행해 주시는 거가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후 관리입니다. 해외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이제 신고 후 6개월 이내 혹은 매년 현지 법인 결산 보고, 그리고 지분 양수도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이런 거가 발생하실 때에는 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사후 관리라고 말합니다. 신고, 송금, 취득 보고, 그리고 보고, 사후 발생 시 처분 보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다음 PPT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 거래 왜곡한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조세 취납자, 신용관리 대상자, 그리고 해외 이주 수속 중인자는 비적격 투자자로서 해외 직접 투자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국민인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거주성이 바뀌는 해외 이주 수속 중인자는 비적격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금 같은 경우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에서 말하는 유효기간 최대 1년 이내에 송금까지 완료가 되셔야 되고요.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력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재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해외 직접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완료가 된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사전 신고가 원칙인데요. 해외 직접 투자 이제 신고가 되고 송금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제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이런 신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지분 및 대부 채권 취득이 일어나게 되면 각각 지분 취득 같은 경우에는 외화 증권 취득 보고서, 대부 채권 취득 같은 경우엔 외화 채권 취득 보고서가 송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셔야 됩니다. 또한 지분 및 채권 합산 금액이 200만 불이 초과가 되시면 현지 법인 투자 현황 표, 그리고 300만 불이 초과되시면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가 매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제출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2월 결산이 많기 때문에 12월 결산 기준으로는 5월 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보고가 되셨던 부분인 경우에는 지금 5월이시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신고 절차가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산 및 내용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이나 지분 양수도 같은 비정기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시에는 거주자 간 양도가 일어난 경우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가 제출되셔야 되고요. 비거주자가 껴있는 비거주자에게 일부 양도 혹은 비거주자에게 전액 양도 같은 경우엔 각각 내용 변경 신고서 혹은 청산 보고서가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제출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보고 이제 해당 법인이 완전히 청산이 됐을 경우에도 청산 보고서가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제출 완료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지사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지사는 크게 해외 지점 그리고 해외 사무소로 나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 조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외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시장 조사, 업무 연락, 연구 등의 목적으로 비영업적인 기능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요. 하단 여기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 해외 지점 같은 경우에는 과거 1년간 외화 취득 실적이 100만 불 이상, 혹은 주무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무역협회장이 여기는 해외 지점이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그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해외 사무소 같은 경우엔 100만 불이 아닌 30만 불이고요. 똑같이 주무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무역협회장이 인정한 자에 한해선 30만 불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업 명의 1년 경과자 혹은 공공기관, 언론사, 금감원 등에 대해서도 해외 사무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그러시면 이제 은행에 좀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지금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해외 지점이나 해외 사무소 같은 경우엔 앞서 말씀드렸던 금전대여 형태의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송금 형태는 두 번째 칸에 있는 송금, 이제 해외 지점 같은 경우에 영업기금 송금, 해외 사무소 같은 경우엔 유지활동비 형태로 송금이 가능하고요. 해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기금 송금을 진행하실 때 신고가 꼭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송금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해외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유지활동비가 필요시마다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 지사라든지, 그러니까 해외 지점이라든지 사무소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보고가 돼야 됩니다. 앞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땐 이제 송금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셨어야 되는데, 해외 지사 같은 경우엔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보고가 진행이 되실 거고요. 특히 해외 지점과 같은 경우엔 영업활동 보고서가 매년 이제 12월 결산 기준으로 5월 말까지 진행이 되셔야 되고, 뭐 청산이 이루어지셨을 때는 처분 즉시, 일반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관련된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송금이 들어온 형태로 해서 자본금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다음은 당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진출 지원 데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에서는 기업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된 이제 해외로 진출을 희망하는 고객님들에 대해 상담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 보시면은 첫 화면에 우측 상단의 메뉴를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외환 탭을 눌러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상담 지원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여러 국기가 나와 있는 진출 국가 선택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신한은행에서 진출 이미 사무소라든지 지점이라든지 법인 형태가 있는 국가들이고요. 각 국가들을 눌러보시면 신한 지금 인도네시아 은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업원은 몇 명인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어떤 업무를 진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쪽 국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법인 서류는 어떤 거가 필요한지, 이런 국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진출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시다라고 그러시면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정보 얻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이제 상담 신청 버튼이 있고, 상담 신청 버튼 누르시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상담 신청 탭으로 넘어갑니다. 뭐 기업 명의라든지 어떤 투자 형태가 진행이 되는지, 뭐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 간단한 정보들을 남겨주시면 신한은행 본점에서 관련된 내용 취합해서 고객님들께 상담 연락을 드리니까 자유롭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따로 필요 없으시기 때문에 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지금 뭐 바로 접속하셔가지고 진행도 가능하시니까 자유롭게 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한은행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신한은행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국가로 진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은 해당 국가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된 레귤레이션은 어떤 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잘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여러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고객님들께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이고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건 지금 보시는 그 베트남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으로 진출하시는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뭐 지금 프리미어 TNC 통해서 저희한테 뭐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자료는 개별적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트남 진출 지원 프로그램 부분이시고 이게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시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오늘 강의 드렸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외환투자사업부 황교준 대리 혹은 부부장 양대규 수석님한테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자유롭게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미리 좀 받았던 질문하고 지금 또 몇 가지 질문들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지를 먼저 한번 띄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법인 설립 및 이후 계좌 개설이 되어야 자본금 납입이 가능한데 어느 시점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몇 분이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대표로만 요거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직접 투자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요. 신한은행을 포함한 거래 왜곡한 은행에 필요 자본금 송금 전에 무조건 상담 후 신고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단 5만 불 이내에는 투자 계약금을 목적으로 송금이 가능한데 해당 경우에는 송금 후 1년 이내에 사후 신고까지 완료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본금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송금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외 투자 신고가 필수인가요? 만약 해외에서 받을 돈이 있어서 제3자가 입금한 판매 대금이 해외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자본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는 국민인 거주자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출처와 상관없이 신고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서 질문 주셨던 해외 해투 신고가 필수인가요?의 답은 예, 필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에서 법인 형태를 설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인데 따라서 이제 해당 자금 출처와는 상관없이 우선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두 번째 질문과 같이 해외에서 판매 대금으로 입금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원래 아마 해외 법인 계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법인 계좌와 관련된 신고는 먼저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싶고, 뭐 나중에 이제 자본금을 청산하시거나 이럴 때 자본금이 섞이게 되면은 청산 시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좀 관련된 증빙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받으실 때는 관련된 정보를 먼저 좀 수집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받으신 다음에 청산을 좀 대비를 하시는 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설립 시점에 신고를 못하고 보완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그 기간을 넘었을 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직접 투자는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완 신고라는 개념은 없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 불 이내에 약간 계약금이라든지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송금을 보내고서 사후 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그거는 1년 이내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해투 목적으로
송금이었는데 다른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목적이다라고 해서 송금이 나가는데 법인이 설립이 되었다. 이런 경우엔 금감원 위반 신고 대상입니다. 해투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향후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런 금감원 위반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위반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뭐 처분이 금액이라든지 뭐 양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과태료 역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해외 송금 관련해서 제한 사항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직접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꼭 사전 신고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은행에서 해외 법인의 증권 종류, 주수나 액면가를 요청하는데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해 해당이 없습니다. 출자액만 제출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고서 부분에는 주수라든지 액면가 부분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사업계획서 부분에는 주수라든지 증권 종류라든지 액면가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주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계획서 두 번째 장 가운데 쪽에 있는데 거기를 빈칸으로 놔둬주셔도 아래쪽에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적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투 신고한 홍콩 법인의 잔고가 있는데 폐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계좌의 폐쇄가 우선 진행돼야 돼서 계좌 폐쇄하여 잔고를 한국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바로 수취가 가능할까요? 또는 특정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우선은 해투 신고가 완료된 법인이 폐업 후에 투자금 반환 시에는 이제 청산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고 후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송금을 먼저 보내셔야 된다라고 그러시면은 송금은 보내실 수 있는데 국내에서 받는 거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청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좀 오래 걸리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들 제출하셔서 청산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즉시 반입하시는 형태로 보통 일주일이 안 걸리기 때문에 청산 신고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근데 만약에 해투 신고가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뭐 중간에 뭐 내용 변경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일주일 이상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해외 투자 신고 시 설립된 해외 법인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할 필수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해외 법인 신규 설립 시에는 뭐 외화증권 취득 보고라든지 법인 설립 확인 서류들이 1차적으로 필요한데 업종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등 투자 형태 및 국가가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좀 상이해서 신고은행에서 먼저 좀 안내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거가 해외 투자 신고 시 부분인지 혹은 해외 투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인지를 좀 모르겠어서 관련해 가지고는 좀 다시 한번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좀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 투자 신고 시 법인 서류는 앞서 그 서류 부분 페이지에서 나와 있었던 그게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증권 취득 보고 부분이 6개월 이내에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또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좀 구두로 말씀드리고서 그 다음에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득한 임금으로 해외 법인이 설립하려고 하는데 신고하셔야 되나?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인 거주자 신분이면은
자본 출처와 상관없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재원인 경우에는 국민인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도 있고 해외 주재원이었다가 돌아오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국민인 거주자 신분이시다라고 그러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해외에 있다, 지금 주재원으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그러시면은 비거주자 신분이시기 때문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청산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인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엔 사후적으로 신고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해외 법인 재정이 어려워서 본사에 금전 대여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외 투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또 해외 법인과 모 회사 간의 단기 대출 형식으로 비용을 이전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 신고가 된 법인의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대차 신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상인지 이내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에서 자본거래 신고상 금전대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1년 이상인 경우엔 똑같은 외국한 은행에 해외 직접 투자의 대부 투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점이나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금전대차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 관계가 아닌 해외 법인 이제 금전대차 신고가 불가능하고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금전을 빌려준다라고 하시는 경우엔 5만 불 이내의 소액이시면은 그냥 순금 보내시면 됩니다. 이전 거래 형태로 가능하신데 5만 불이 초과하신 경우엔 한국은행에 신고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볼까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은 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Q&A 좀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한 이제 신한은행 외환투자사업부 대리 황교준 프로였고요. 지금 보여드린 여기 전화번호가 제 직통번호이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메일로도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거나 기업 인터넷 뱅킹 통해서 또 관련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바로 좀 연락드리고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은 따로 없으신 걸로 알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